네, 요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와중에 매수세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내년 보유세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아파트 가격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또 보유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, 지역마다 어느 정도로 오를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. 부동산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자리했습니다. 네. 어서 오세요, 어서 송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이 부동산 시장, 특히 아파트 쪽은 뭔 바람이 찬바람이 불었다가 또 금방 또 뭐 열풍이 불었다가 아니 이거 보유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. 이거는 집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고. 근데 문제는 집값인데 이게 이제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어느 정도 오르는 거예요, 지금? 지금 이제 그 집값에 대해서 집값이 최근 들어서는 작년 대비했을 때 또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그거에 이제 오른 가격에다가 우리가 뭐 세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곱하게 되죠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유세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많이 되죠. 왜냐하면은 최근에 매수세도 많이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찬바람이 좀 불기도 하고 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라는 뭐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집값은 오른 것 같은데 또 거래량은 줄어들고 또 이런 매수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그 주택은 나중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팔리지 않게 되면 보유 세금만 계속 내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거든요. 지금 보유세를 걱정을 해보는 게 앞서 계속 우리가 이제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진단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세금을 너무 또 많이 납부하게 되면은 쓸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원래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소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제 세금 걱정 때문에 또 소비를 또 줄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정부가 이런 뭐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 추진을 했었던 시세 한 90% 정도 근접되는 그 수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담감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 시세 반영률을 좀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로 보면 한 69% 정도. 그래서 작년하고 동결된 그런 수준인데요. 그래도 집값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늘은 지역들이 있어요. 그 는 지역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강남하고 또 강북 쪽에는 마용성으로 불리는 그런 지역들, 뭐 이런 지역들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강남권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그 시세 반영률은 69%로 좀 유지는 됐지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20% 정도 올라가서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는 21% 올라가서 한 1,4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. 그다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한 38%가 올랐어요. 약 한 39% 정도 되죠. 그래서 작년에 한 950만 원 정도 내셨던 분들이 한 1,3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. 그다음 마포를 보면은 여기도 한 10% 정도 올랐는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작년에 한 239만 원, 약 한 240만 원 정도 내셨던 분들이 한 275만 원 정도, 그래서 15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 서대문 DMC 레미안 2편 세상도 작년에 한 100만 원을 안 냈었는데 올해는 한 14.5% 정도 올라서 약 한 103만 원 정도 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이제 또 지방권은 또 양극화가 나타나서 지방은 오히려 또 보유세가 떨어졌어요. 하락세가 지속이 됐거든요. 지금 부산의 실거래가는 0.9% 정도 떨어졌고요. 또 대구도 한 2%, 광주도 한 1.9%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상승을 해서 보유에 대한 세금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근데 그 뭐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지,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또 걱정이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걱정인 건지. 그러니까 아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올라가서 보유세 부담이 떨어졌거든요.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랐지만 보유세는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예요. 가격은 수억씩 튀어 올라갔는데, 그러니까 뭐 투자자라든지 또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이게 세금에 대한 그 걱정들이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건 또 좋은데 또 세금은 또 덜 내고 싶고 또
뭐 이게 뭐 다 같은 마음이긴 한데 또 지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좀 세금을 오히려 좀 더 내더라도 집값이라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교차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보유세도 좀 미실현이익에 대한 네. 세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예. 과한 세금에 대해서 좀 뭐 불만들이 많죠. 뭐 예.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유에 대한 세금들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예. 집값이 올라간 그러니까요. 그 상황에서 이제 세금을 예. 내고 하다 팔지도 보니까 않는 상황에서. 예. 그래서 예. 이게 아까 뭐 한 1,5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해도 10년이면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네. 또 내버리는 거니까. 그리고 이 보유에 대한 세금 자체가 뭐 제 나이 정도 돼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면 좀 나쁜 능력이 좀 글쎄. 됐는데 네. 뭐 물론 뭐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낮춰주긴 해도 은퇴하셨고 그러신 분들은 세금 내려고 일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세금 내려고 예. 일하는. 예.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시세 반영에 맞춰서 보유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현실화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소위 말하는 그 정부 효율부 예. 그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네. 네. 정부 지출 가운데 2조 달러를 줄이겠다. 네. 쓸데없는 연방기관 네. 뭐 한 100개 내로 확 줄이고 네. 눈먼 돈 새 나가는 것만 네. 줄여도 네. 저 우크라이나에 갖다 붓는 것만 줄여도 네. 뭐 그런 식인데 네. 우리도 아닌 말로 눈먼 돈 얼마나 보입니까? 저거 다 내 세금인데 싶은데. 일론 머스크도 가시는데 한번 예? 일론 머스크 아이고 뭐 머스크 동생이네 하고 놀아주겠어요. 그나저나 네. 잠깐만요. 네. 나는 우리나라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? 아까 84제곱미터 네. 레미안 퍼스티지 예, 예. 반포에 예. 아크로 리버 파크 아니 그 두 밑에 번째. 두 번째 네, 거. 두 번째. 저기 몇 평이에요 저게? 지금 84제곱이면 전용이 저 면적이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뭐 한 34평 뭐 34평 정도 리즈너블하네.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초반 되겠죠. 예, 한둘 하고 같이 살만 하고. 네. 그래요. 저기 지금 그러면 얼마짜리예요, 저게? 시세가? 시세가 지금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당 한 1억 정도 하니까 한 3, 40억 정도는 3, 40억 정도. 네, 그 정도는 되겠죠. 3, 40억 정도 사시는 분이 네. 저거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까? 두 번 내는 겁니까, 저거? 1년에 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뭐 재산세 따로, 종합부동산세 네, 그렇죠. 따로, 또 보유세 따로. 네, 그런 부분들 내야 되겠죠. 네. 세금 내다가 네. 세월 다 보내는구나. 네. 이제 또 거기에 그래도 저 집은 어디 가서 내가 저기 산다 하면은 뭐 다들 와 이렇게 턱이 떡 벌어지고. 근데 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적용이 또 되니까요. 네. 죄네 죄. 네? 좋은 집에 사는 게. 죄 좀 지어 봐야죠. 죄 짓고 싶다. 죄 짓고 싶다. 아니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. 네.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면서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면은 시장에서 내놓고 좀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좀 마련해서 노후 대책을 하려고 해도 저런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겠죠. 지금 실거래가 지수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전환을 했거든요. 이게 9개월 만에 하락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서부권에서는 마이너스 0.09% 정도 하락을 해서 서울 안에서도 조금 가장 그 하락폭이 두드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원인들을 보면은 역시나 서부권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서울 외곽 지역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스트레스 DSR의 영향이 이제 그 발현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거래량도 8월에는 한 6,400건 정도 됐던 거래량이 지금 한 반토막 정도 돼서 지금 10월에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,200건 정도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추이들이 저 정도 이제 추이가 좀 약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0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. 예. 네. 예. 저 항상 긴장이 돼서 저게 플러스 0.01이라도 돼도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확인이 되셨죠? 진짜 떨어진 거네. 네,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저게 전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
된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집값에 그 오랫동안 누적됐던 피로감, 뭐 이런 피로감들로 인해서 좀 흐름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10월, 11월, 12월 이런 기준을 보더라도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.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뭐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아파트는 실제로 뭐 임장도 하고 집도 보고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활동이 좀 움츠러지다 보니까 또 연말쯤 되면 저런 실거래가 추이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즉 3번 질문 정민 씨가 해주세요. 네. 맨날 저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이 떨어지네. 아하하. 네, 네. 한참 왜 그 얼주가처럼 네. 아파트도 신축, 네. 무조건 신축이라는 네. 단어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얼죽신. 아, 얼죽신. 네. 오늘 열일하시네요. 얼죽신. 근데 지금 이게 신축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? 네, 뭐 지금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뭐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축이 더 떨어지게 되면 또 얼어 죽을 신축이다 또 이런 말들도 얼어 죽을 신축. 자칫 잘못하죠. 네,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이거 신축에 대한 그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의 열기는 이어진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. 이런 열기가 식었다라는 거는 기존의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가격 오른 새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인 거지. 그래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있습니다. 역시나 쫓아가기 힘든 가격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축소가 되고 그리고 가격도 떨어지는 건데 항상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10억짜리가 20억 됐다가 뭐 18억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떨어진 거로 봐야 될지 글쎄 말입니다. 네, 아닌 거로 봐야 될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신축이 뭐 강남이라든지 인기가 있는 지역들, 뭐 서울의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 신축 선호도는 여전히 있는데 역시나 서울 외곽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일대 신축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올랐던 지역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요를 대비했을 때 너무 가격이 너무 높게 측정됐던 곳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신축 공급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은 공급에 대한 그 리스크가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신축의 하락폭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지역적으로 세분화한다라고 하면 서울의 중심권보다는 외곽 지역들 또 수도권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가격 그리고 그 지역들의 공급량들이 너무 많이 이뤄졌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의 하락폭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. 너무 가격이 뭐 신축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작용을 했던 곳들은 좀 일정 부분 조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기 송 대표님 그리고 이 재건축이 이제 속도가 하세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또 리모델링으로 또 살짝 돌았잖아요 분위기가. 네.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갈등이 생긴다는데 뭐 어떤 사례가 있길래 그러죠?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뭐 사업성들을 개선들을 많이 했거든요. 최근 들어서는 안전진단도 이름도 바꿨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모호하긴 하거든요. 안전진단이라는 이름 자체가. 그걸 이제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게 초기에 그러니까 사업의 첫 관문이라고 했는데 안전진단 하기 전에도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진단 절차보다도 앞서서도 조합들을 설립을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었던 그런 단지들이 이거 재건축에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건축으로 선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들은 그동안 일들을 했던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업비도 썼고 또 그 안에서 사업들 진행을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면서 동의들을 가져왔었단 말이에요. 근데 딱 봐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좋긴 하거든요. 그 재건축 보면은 아파트도 완전히 새 거고 또 거기에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리모델링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선호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래도 뭐 200%가 넘는 곳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서
결국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재건축에 대한 그 속도도 변경을 하고 또 사업 절차도 완화를 하다 보니까 고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들을 통합적으로 그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좀 올라가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. 그 네. 중에서도 뭐 용산권의 이촌동 일대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고,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지역 동네이긴 한데 그 지역에 리모델링으로 하면은 좀 그 지역이 좀 아쉬운 느낌들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으게 된다라면 사업성들이 올라가니까 네. 그렇게 돼서 뭐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들이 있는 상황이고, 뭐 누가 봐도 재건축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또 그거 기다리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또 하세월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들 때문에 계속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또 재건축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기 신도시인데 다음 주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첫 선도지구 발표되잖아요. 지금 보니까 뭐 주민 이주 지원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. 뭐 지금 그 이주하게 되면 비용들이 발생되고 또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게 참 뭐 나중에 뭐 말이 좀 막 나올 것 같긴 한데, 고령층은 분담금 납부 어려우신 분들,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교환을 해서 공공주택을 받아가고 자기 집을 이제 매각을 해서 남는 차익 같은 경우를 이제 분할 지급하겠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, 일단 주택연금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자금을 좀 조달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거를 한 70% 정도 인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.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보증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, 보기에는 뭐 굉장히 좋긴 한데 결국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, 고령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말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. 딱 보기에는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의 속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뭐 보증해주고 저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공공주택 받아가고 그 주택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분할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고, 뭐 이런 구조 자체가 아직 풀어내야 될 그 숙제들이 많고, 또 저 제도에 대해서도 또 고령자들이 많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지 사업이 진행되거든요. 근데 뭐 민간주택 줘서 공공주택 받아간다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, 특히나 뭐 분당 같은데 좋은 지역에 있는 그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할지는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